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수의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새벽 강릉 해변의 작은 동물병원 수의사 박지영 선생님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35살의 박 선생님은 강릉에 온 지 5년이 됐고 동네 사람들과 친했죠.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목격한 광경은 그녀가 대학에서 배운 모든 생물학 지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박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앞의 장면을 바라봤어요. 임신하지 않은 진돗개가 새끼 고라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자기 새끼처럼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강릉 바닷가에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60살의 할아버지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셨죠. 5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셨는데 할아버지에겐 소중한 가족이 하나 있었어요. 진돗개 해솔이. 해솔이는 암컷 진돗개로 올해 4살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해솔이를 항상 우리 딸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한테는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20년 전 할아버지 아내는 딸아이를 임신하셨어요. 하지만 출산 중에 합병증이 생겨서 아내와 아기를 모두 잃으셨죠. 할아버지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늘 딸을 그리워했답니다. 해솔이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해변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했죠. 할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데려와 해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해솔, 바닷가의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해솔이는 성격이 특별했어요. 보통 진돗개는 사냥 본능이 강하고 경계심이 많거든요. 하지만 해솔이는 달랐어요. 온순하고 다른 작은 동물들을 보면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죠. 특히 새끼 동물들을 보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일이었어요. 해솔이가 임신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기뻤죠. 드디어 해솔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하지만 임신 한 달쯤 됐을 때 해솔이가 유산을 했어요. 박지영 선생님이 검사했지만 새끼들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박 선생님은 해솔이를 알게 됐고 할아버지와도 친해졌죠. 할아버지와 박 선생님은 해솔이를 치료했지만 해솔이 마음의 상처는 깊었어요. 그 후로 해솔이는 가끔 슬픈 눈으로 멀리를 바라보곤 했어요. 동네에 강아지들이 있으면 해솔이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했죠. 마치 내가 못 가진 것을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해솔이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어요. 해솔아, 넌 엄마가 되고 싶었구나. 2023년 8월 10일, 제10호 태풍 카눈이 강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상청에서는 강풍특보를 발령했죠. 바람이 초속 40m, 파도가 5m 이상 예상됐어요.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를 단단히 묶고 집 주변을 정리했어요. 해솔이도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죠. 아침 7시쯤 할아버지는 해변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갔어요. 이미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할아버지가 돌아서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끼, 끼.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어요. 사람 소리는 아니고 동물 소리 같았죠. 할아버지가 소리 나는 쪽을 보니 바위 틈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새끼 고라니 한 마리가 있었어요. 겉보기에 생후 2달쯤 된 것 같았어요. 온몸이 물에 젖어서 파르르 떨고 있었죠. 아마 어젯밤 폭우의 산에서 떠내려온 것 같았어요. 엄마 고라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난감했어요. 태풍이 곧 올 텐데 이 새끼를 어떻게 하지? 그냥 두고 가면 죽을 텐데. 할아버지가 망설이는 사이 해솔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해솔이는 바위 틈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보통 개는 고라니를 보면 쫓거나 짖어요. 하지만 해솔이는 달랐어요. 해솔이는 새끼 고라니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코를 가까이 댔어요. 냄새를 맡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새끼 고라니를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어요. 새끼 고라니는 처음엔 놀라서 움찔했지만 곧 해솔이한테 몸을 기댔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해솔아, 너. 할아버지는 해솔이 눈빛을 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마음을 정했어요. 알았어, 해솔아. 우리 데려가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새끼 고라니를 품에 안았어요.
새끼 고라니는 너무 약해서 저항도 못했어요. 해솔이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람이 더 세졌어요.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걸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새끼 고라니를 돌볼 장비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박 선생님 병원으로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새끼 고라니와 해솔이를 데리고 박지영 선생님의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박지영 선생님은 태풍 때문에 병원 문을 닫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급히 들어오셨죠. 선생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박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고라니 새끼와 할아버지, 그리고 해솔이가 모두 비에 젖어 있었거든요. 빨리 들어오세요. 박 선생님은 새 식구를 안으로 들였어요. 먼저 새끼 고라니를 검사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탈수 증상도 있었죠. 영양실조도 심했어요. 아마 엄마를 잃고 며칠을 굶었던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은 급히 링거를 놓고 보온 램프로 새끼 고라니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해솔이도 검사했어요. 해솔이는 발바닥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바위에 긁힌 것 같았죠.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박 선생님이 치료하는 동안 밖에서는 태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바람 소리가 무섭게 울렸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이 날씨에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박 선생님은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밖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 선생님은 새끼 고라니를 따뜻한 케이지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해솔이도 옆방에서 쉬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솔이가 박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대신 새끼 고라니가 있는 케이지 앞에 딱 붙어서 앉았어요. 박 선생님이 해솔이를 옆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해솔이가 낑낑거리며 저항했어요. 계속 고라니 쪽을 바라보면서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해솔이를 고라니 옆에 있게 해주세요. 저 녀석이 너무 걱정하나 봐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진돗개는 원래 사냥개인데. 하지만 박 선생님은 해솔이를 케이지 옆에 있게 해줬어요. 해솔이는 케이지 앞에 누워서 새끼 고라니를 지켜봤어요. 새끼 고라니는 보온 램프 아래서 조금씩 체온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 선생님은 새끼 고라니한테 우유를 먹이려고 했어요. 특수 제조한 새끼 사슴용 분유였죠. 하지만 새끼 고라니가 잘 먹지 않았어요. 젖병을 입에 대도 고개를 돌렸어요. 너무 약해서 빨 힘이 없는 것 같았죠. 박 선생님은 걱정됐어요. 이러다 탈수가 더 심해지겠는데. 바로 그때 해솔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케이지 문을 코로 밀었어요. 박 선생님은 놀라서 케이지 문을 열어줬어요. 해솔이는 조심스럽게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끼 고라니 옆에 누웠죠. 해솔이는 부드럽게 새끼 고라니를 핥기 시작했어요. 머리부터 몸통, 다리까지 꼼꼼하게 핥았어요. 박 선생님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저건 어미 개가 새끼를 핥는 방식이잖아. 개 엄마는 새끼를 핥아서 혈액순환을 돕고 배변을 유도하고 청결을 유지해요. 해솔이가 지금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새끼 고라니는 해솔이 혀에 핥히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끼 고라니가 해솔이 배 쪽으로 머리를 밀었어요. 그리고 해솔이 배를 코로 해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젖을 찾고 있어. 새끼 고라니는 해솔이를 엄마로 착각한 거예요. 박 선생님은 황급히 해솔이를 검사했어요. 혹시 해솔이가 임신 중인가? 아니면 최근에 출산했나?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해솔이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최근 출산 기록도 없었죠. 그럼 젖이 나올 리 없는데. 박 선생님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새끼 고라니는 해솔이 배의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박 선생님은 밤새 해솔이와 새끼 고라니를 관찰했어요. 해솔이는 완벽한 엄마처럼 행동했어요. 새끼 고라니를 핥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했죠. 할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박 선생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해솔이가 3년 전에 유산한 거 기억하시죠? 그 후로 해솔이는 늘 엄마가 되고 싶어 했어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해솔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태풍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바람이 불었어요. 박 선생님이 해솔이를 다시 검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해솔이 유선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젖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박 선생님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박 선생님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둘째 날 저녁이 됐어요. 새끼 고라니는 해솔이 젖꼭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빨기 시작했어요. 해솔이는 가만히 누워서 새끼 고라니가 젖을 먹도록 했어요. 해솔이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해솔아, 넌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박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5년 동안 수의사를 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대학 시절 배운 내용을 떠올렸어요. 유사 임신 또는 거짓 임신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걔가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한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젖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발정기 후에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 새끼가 없으면 곧 사라지죠. 하지만 해솔이 경우는 달랐어요. 해솔이는 발정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새끼 고라니가 젖을 빨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가설을 세웠어요. 해솔이가 3년 전에 유산을 경험했어요. 그때 해솔이 몸은 엄마가 될 준비를 했었죠. 비록 새끼를 낳지 못했지만 그 기억이 해솔이 몸과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전 해솔이가 새끼 고라니를 만났어요. 새끼 고라니의 울음소리, 냄새, 작은 몸이 해솔이 본능을 깨웠어요. 해솔이 뇌는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내 새끼다. 내가 돌봐야 해. 그리고 해솔이 몸이 반응한 거예요. 호르몬이 분비되고 유선이 활성화되고 이틀 만에 젖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틀 후 서울대 교수님이 강릉으로 오셨어요. 해솔이와 새끼 고라니를 직접 검사하셨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분명합니다. 이건 심리적 자극에 의한 유도 수유예요. 교과서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보기는 극히 드문 현상이죠. 특히 개와 고라니처럼 다른 종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박 선생님한테 제안하셨어요.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시죠. 국제수의학 저널에 제출하면 큰 반향이 있을 겁니다. 박 선생님은 동의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해솔이 그리고 새끼 고라니의 동의도 필요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해솔이가 유명해지는 거면 좋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 새끼 고라니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박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볼게요. 새끼 고라니는 이름이 필요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어요. 바다. 바다에서 구조됐으니까 바다라고 부르자. 그렇게 바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다음 3개월 동안 해솔이는 바다를 정성껏 키웠어요. 바다는 날마다 자랐어요. 처음엔 해솔이 젖만 먹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풀도 먹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이 고라니에게 맞는 먹이를 준비해줬죠.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해솔이를 엄마로 여겼어요. 해솔이 옆에서 자고 해솔이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할아버지 집 마당에서 해솔이와 바다가 노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해솔이는 바다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어디가 안전한지,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위험할 때 어떻게 숨어야 하는지. 마치 진짜 엄마처럼요. 소문이 퍼졌어요. 강릉 사람들은 해솔이와 바다 이야기를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걔가 고라니를 키운다고? 정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가끔 할아버지 댁을 찾아왔어요. 구경하러 온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사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해솔이와 바다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박 선생님은 논문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크라스 스피시즈 마텐날 비헤이비어 언드 인두스트 렉테이션 인 케이니스 퍼밀리에리스 아 케이스 스터디였어요. 논문은 국제수의학 저널에 제출됐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게재됐어요.
전 세계 수의사들과 생물학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이건 정말 놀랍다. 모성 본능이 종의 경계를 넘었다니. 해수리와 바다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도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바다는 고라니예요. 야생 동물이죠.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바다는 많이 자라 있었어요. 이제 스스로 풀을 뜯어먹을 수 있었고 빠르게 뛸 수도 있었어요.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다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시간이에요. 할아버지와 박 선생님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바다를 위해서는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방사 날짜가 정해졌어요. 11월 15일 강릉 근처 산속이었어요. 그날 아침 할아버지는 해수리와 바다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박 선생님과 보호센터 직원들도 함께했어요. 방사 지점에 도착했어요. 숲이 우거지고 물도 흐르고 고라니가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직원들이 바다를 이동 케이지에서 꺼냈어요. 바다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곳이었죠. 바다는 불안한 듯 끼익끼익 울었어요. 해소리가 바다 옆으로 갔어요. 해소리는 바다를 마지막으로 한번 핥아줬어요. 그리고 바다를 숲 쪽으로 살짝 밀었어요. 코로 바다 엉덩이를 밀면서 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가렴, 바다야. 저기가 내가 살아갈 곳이야. 바다는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해소리를 돌아봤어요. 끼, 엄마. 해소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다는 또 몇 걸음 갔어요. 그리고 또 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해소리도 눈빛이 촉촉했어요. 하지만 해소리는 바다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바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소리를 봤어요. 그리고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작은 갈색 몸이 나뭇잎 사이로 사라졌어요. 해소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다가 사라진 쪽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해소리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해소라. 넌 훌륭한 엄마였어. 바다도 고마워할 거야. 해소리는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지금도 할아버지와 해소리는 강릉 바닷가에서 살고 있어요. 해소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할아버지와 산책을 해요. 하지만 가끔 저녁 무렵 해소리는 숲 쪽을 바라봐요. 그리고 꼬리를 살랑 흔들죠. 할아버지는 알아요. 해소리가 바다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 집 근처 숲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숲 가장자리에 서서 집 쪽을 바라보는 고라니. 크기로 봐서는 젊은 고라니였어요. 할아버지는 그게 바다라고 믿어요. 해소리도 그쪽을 보면 꼬리를 세차게 흔들거든요. 바다야, 잘 지내니? 건강해 보이네. 박지영 선생님의 논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여러 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왔고 해소리는 한국동물보호협회로부터 올해의 특별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해소리는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해소리한테 중요한 건 바다가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였죠. 사랑은 종을 초월합니다. 해소리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보여줬어요. 엄마의 사랑은 본능보다 강하고 종의 차이보다 강해요. 해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줬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고 경계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과학 교과서보다 마음이 먼저 알고 몸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